압축세 복사 이론에서 플랑크의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플랑크 관점을 약간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양자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진동자들 사이에 교환하게 되는 그 에너지 단위 를 우리말 번역으로는 광량자, 영어 표현으로는 포톤 이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 단위를 그 크기를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E equal H New로 표현하고, 자, 여기 있는 이 New, 이게 그 뭐예요? 바로 빛의 진동수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의 진동수는 수리적으로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진동수를 자, 지금 보시다시피 등호관계 속에서 이렇게 치환을 했죠. 자, 그래서 C는 뭐예요? 자, C는 광속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램다는 뭐예요? 그 빛의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그 뭐냐면은 그 파동역학을 이용하면 진동수는 파장분의 광속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빛의 속력에 대해서는, 빛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이제 요런 주장을 바로 이제 플랑크의 양자가설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가설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더해지면 이걸 다시 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C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P, 이건 또 뭘 치환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P라고 치환한 거겠죠. 맞나요? 이때 이렇게 쓴 이 P, 이게 뭐예요? 바로 저기에 있는 저 광량자의 운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딘가에서 이거 배웠을 텐데, 이제 앞으로 양자역학 하면서 이 수식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건이야 한번 읊어볼까요? E는 H new, 시작. H 눈이 아니고요. 눈이 아니고 new, 눈이라고 그래요. 는, 그 다음 램다 H, 그 다음 PC.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선우? 아니. 우혁이. 아니. 저는 쌤 이름 아는데. 그거. 현욱. 그렇지. 아까 계속 알았어요. 그거 알았는데 순간에 선욱인 줄 알고. 현욱. 자, 그다음 앞서 그 세기 표현을 할 때 비례상수를 내가 잠깐 잘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어차피 비례상수라 뭐 이제 뭐 큰 물리적 의미를 뭐 바로 찾지는 않겠지만, 여기 원래 광속의 3승인데 내가 잘못해서 제곱으로 썼었어요. 요거 수정 좀 해주시고요. 자, 근데 이때 저 그 인텐시티의 바로 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의 변수를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우선 1차적으로 진동수라고 하는 게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돼요? 램다분의 C 이렇게 표현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얘를 램다 요거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램다 제곱분의 C 맞나요? 저기 쓰면 되나? 우리 수학 잘하는 우여가 저거 맞아요?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럼 얘를 다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u는 마이너스 램다 제곱 C 곱하기 D 램다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에너지 밀도를 계산해 볼게요. 자, 아시다시피 에너지 밀도는 단위 체계가 뭐였어요? 줄 퍼 미터 3승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인티그럴 로를 뭔가에 대해서 적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플랑크 관점이건 레일레이 관점이건 이 로라는 함수를 보시다시피 우선은 진동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 진동수에 대한 로라는 함수를 진동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게 에너지 밀도가 나올 거라는 건데 이때 보시다시피 진동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겠어요. 0에서 무한대 이렇게 쭉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로라고 하는 함수가 8파이 U 제곱 C 3승 곱하기 H U의 익스포넨셜 H U KBT 빼기 1 한 다음에 D U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그런데 이때 요 뉴 자리에다가 진동수 자리에다가 뭘 넣어볼 거냐면 램다분의 C를 넣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표현을 다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인테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해놓고 자 여기 보시면은 H 뉴 적분 구간은 조금 이따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자 우선 상수가 C 3승의 8파이 그래서 8파이 한 다음에 H는 그대로 곱해지고 그 다음 여기가 뉴 3승이 되죠. 뉴 3승을 C 3승으로 나누면 아마 파장 3승이 될 거예요. 맞아요? 맞죠, 맞죠? 맞죠? 그리고 이때 곱하기 1승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하고 H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냐면 램다분의 HC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HC 한 다음에 람다 KBT 빼기 1 이렇게 수식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적분 변수 dν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램다 제곱분의 C d 램다.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적분 구간을 생각을 해봐요. 아시다시피 뉴하고 람다는 서로 반비례죠. 반비례이기 때문에 얘가 뉴가 0이면 뉴가 진동수가 0으로 수렴을 하면 파장은 무한대로 발산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진동수가 무한이 되면 그건 파장이 0인 걸 의미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적분 변수를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가 다시 적분 구간은 어떻게 하겠어요? 뒤집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인티그럴
램다 제곱 램다 3승 곱해져서 램다 5승분의 8 파이 hc 익스포넨셜 hc 람다 kbt 빼기 1의 d 램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역시나 적분 구간은 0에서 무한대. 됐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이게 바로 그 에너지 밀도 함수 로 있죠. 그 로를 파장을 변수로 했을 때의 수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밀도 로 함수를 진동수를 기준으로 함수 표기를 하면 이게 되는데 에너지 밀도 함수 로를 파장을 기준으로 함수를 바꾸면 요 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로인데 왜냐하면 이게 파장으로 표현이 되건 아니면은 진동수로 표현을 하건 그걸 적분을 하면 에너지 밀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 밀도가 나와야 된다고 할 때 진동수를 기준으로 한 함수 표현, 파장을 중심으로 한 함수 표현이 여러가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맨 처음에 흑체복사 그 이론 실험 흑체복사 실험 결과 봤을 때 무슨 뭐 이런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게 x축 변수가 뭐였었냐면 램다였다고요. y축 변수는 로였고요. y축 함수는. 그러니까 그 로라는 함수가 진동 파장에 대한 함수로 표현돼야 되니까 수리적으로는 이렇게 먼저 구해졌다 치더라도 얘를 파장에 대한 변수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식의 함수의 꼴이 바로 요런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플랑크의 결과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현우 오케이? 건이 알겠죠? 그렇지. 좋아. 우여 오케이?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여기 줄게요. 쉬운다잉. 자 보자. 6 자, 아까 그 에너지 밀도를 구하기 위한 로 함수를 람다의 그 함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람다를 변수로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하면 자, 여러분 사실 실험 데이터라고 하는 건 무조건 연속적이에요, 무조건 불연속적이에요. 실험 데이터라고 하는 건. 실험 데이터는 무조건 불연속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연속적으로 뭔가를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항상 측정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보고 있다가 안 보다가 안 보다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계속 연속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실험 데이터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에너지 밀도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표현을 하면 그 데이터는 그냥 이랬을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그냥 실험 결과. 이게 흰색 점으로 뿅뿅뿅 찍힌 애들이 이게 그냥 다 실험 결과일 뿐이다. 그럼 아까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는 나왔던 그 이 뭐냐면 분석 결과 두 가지. 레일레이 진스 관점하고 플랑크 관점 두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레일레이 진스 관점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데이터가 그 함수가 이 데이터들 중 이렇게만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그린 이 부분이 바로 레일레이 진스 관점으로
표기된 그 함수의 모양입니다. 아까 레일레이 진스 관점으로 표현된 함수 수식이 있었잖아요. 그 수식을 여기에 덧그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플랑크 법칙, 아니 플랑크 관점으로 설명한 요 수식 있죠. 요거. 얘를 저기에 덧그리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그 유명한 그림, 요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린 게 이게 바로 플랑크 관점입니다. 그래서 레일레이가 아니라 플랑크 관점으로 설명을 했을 때 모든 파장 영역대에서 실험 결과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일 플랑크의 방식으로 실험 결과를 잘 이때 어떤 말을 쓰냐면 fitting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fit이 무슨 말이에요? fit. 잘 들어맞추다라고 할 때 fit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함수를 찾는 거예요. 그 최적의 함수를 찾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함수 꼴들에서 몇몇 상수들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좀 더 크게, 좀 더 작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피팅하면 그때의 플랑크 상수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낸 플랑크 상수 값이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게 바로 HU라는 표현에서 이 H인데 그 값이 뭐로 표현된다?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단위는? 단위는? 줄 세크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요 이거 광량자 에너지 수식이 HU였잖아요. 이때 여기에 있는 에너지 단위가 줄이고요. 여기에 있는 진동수 단위가 뭐예요? 진동수 단위가. 진동수의 단위가 초의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는 초를 이쪽으로 넘겨서 줄세크라고 해야 플랑크 상수의 단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플랑크 상수는 값이 없었겠지. 플랑크가 이제 주장할 때는. 그래서 어떤 상수가 있을 거고 그때의 광량자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까지만 했을 거야. 그럼 알려져 있지 않은 플랑크 상수는 사실 이 함수상에서 h가 여전히 변수였을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조절하면 여기 있는 실험 결과들을 잘 통과하는 예쁜 곡선이 나오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저 h 값을 좀 더 크게도 좀 더 작게도 해서 최대한 맞췄을 때의 그 h 값을 플랑크 상수를 하자 이런 말이지. 그래서 알려진 게 바로 이 값입니다. 알겠죠? 물론 플랑크 상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어떤 방법?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도 플랑크 상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플랑크 상수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이겁니다. 우선 레일레이 진스로는 잘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말을 쓰냐면 요런 조건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얼트라 바이올렛 커테스트로피라는 말을 써요. 얼트라 바이올렛 커테스트로피. 자, 얼트라 바이올렛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 자외선이라는 말을 쓰고요. 커테스트로피가 무슨 말이에요? 커테스트로피가 대참사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쓰나미 같은 거 부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 자외선 파국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파국 정도가 아니라요. 예를 들면 뭐 소행성 충돌, 뭐 쓰나미 불고 막 지진 나고 이런 정도를 카타스트로피라고 해요. 자, 뭘 얘기하냐면 보시다시피 단파장 영역에서 그 실험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뭐를 활용했을 때? 고전역학을 활용했을 때. 고전역학을 활용했을 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고전역학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년간 지속되던 뉴턴주의가 이제 깨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스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주의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거를 이제 쓰나미, 뭐 아니면은 뭐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이런 거에 빗대어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레일레이 진스의 관점이나 플랑크의 관점이나 묘하게도 고온 조건에서는 레일레이 진스 관점이 플랑크 결과에 수렴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요? 고온 조건에서.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선은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 지수함수는 1 더하기 x랑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바로 when x의 크기가 아주 작을 때.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더 잘 성립을 하겠죠. x의 크기가 아주 작을수록 얘는 이렇게 뭐 그때 뭐 테일러 전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앞서 그 참고로 레일레이 진스 관점의 로를 다시 한번 써보면 8파이 U 제곱 C 3승의 KBT 이거였을 거거든.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요거에 대해서 자, 그다음 뭐를 한번 해볼 거냐? 자, 익스포넨셜 KBT H nu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난데없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단위가 바로 플랑크 관점에 이 단위가 드러나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왜죠? T가 커서. 고온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고온 조건에서는 고온 조건에서는 레일레이 진스로가 플랑크 결과에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수함수의 성격을 살펴본 거예요. 그럼 고온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x가 very large. 그럼 얘가 큰 만큼 이거 자체는 very small이겠죠. 그러니 지수함수를 이런 식의 다항함수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로 U 얘가 뭐였냐면 8파이 U 제곱 C 3승의 H nu의 익스포넨셜 H nu KBT 빼기 1인데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 바로 8파이 U 제곱 C 3승의 KBT. 알겠죠? 그러면 이 결과가 누굴 거냐? 앞서서 말씀드린 레일레이 진스의 결과가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이 생각을 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고온 조건에서는 이건 이제 플랑크 관점의 해석이고 레일레이 진스 관점의 해석인데 요 두 결과가 상당히 유사해집니다. 뭐 할 때? 고온 조건일 때.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게 저온 조건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고온 조건이 되면 저 실험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요? 실험 결과가 요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더 고온 조건이 되죠. 그래서 고온 조건이 될수록 이 뭐냐면 레일레이 진스하고 일치하는 구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해 보라는 문제가 뭐 이렇게 그 옥스토비 책에 많이 등장하니까 이렇게 증명한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고전역학적 이게 뭐냐면 이 분야에서 물리학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3 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빈의 법칙. 자, 빈의 법칙은 뭐냐면 매우 단파장 일대의 실험 결과입니다. 아주 단파장 일대의 실험 결과. 그럼 여기서 단파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아까 광량자 하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했죠? 광량자 하나의 에너지를 HU라고 표현했었죠? 건이야? 이 HU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램다분의 HC. 그럼 아주 파장이 짧은 거면 진동수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진동수는 아주 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아주 짧아서 그 다음에 진동수가 아주 크면 비교 대상인 KBT라는 값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우 단파장 영역에서는 이 에너지 밀도 값을 자, 이 제시된 수식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8파이 U 제곱 C 3승 곱하기 HU 여기에서 이 HU 부분이 KBT보다 훨씬 크다며요. 그러면 그 지수 함수에서 위쪽 대가리가 크면 그것을 지수로 한 이 값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 빼기 1 한 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마이너스 1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8파이 H U 3승 C 3승 하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U 오버 KB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파장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요 영역대죠. 요 영역대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가서 증가하는 이 함수를 요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것이 흑체 복사 이론에서 빈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빈 법칙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빈 법칙은 특별한 건 아니고 나와 있는 수식에서 그냥 뭐 대소만 생각을 해주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옥스토비 책의 연습 문제들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